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밑으로 좀 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장 초반부터 시장 좀 약세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약품바, 한미 사이언스 두 종목만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약주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뭐 종근당이라든지 중해제약 뭐 이런 정도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롱생명과학도 좀 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HLB라든지 뭐 메디 포스트 등도 상당히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민감주 섹터들 다들 좀 불안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약세 조정을 이어가면서 미국 시장에 좀 탄력 둔화를 그대로 좀 반영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금리 인상 기대감에 보험주 섹터 쪽이 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또 엔터 쪽에서는 CJ E&M, 와이즈 엔터 등 강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CJB도 실적 발표 이후 급등하는 모습, 반도체 장비 섹터 쪽,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 쪽이죠.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 쪽에서는 지난번에도 뭐 조정을 오히려 좀 기회로 보시라 말씀드렸지만 비아트론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좀 약세 흐름 좀 이어가면서 건자재 섹터주들의 급락도 같이 또 다시 한번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부담감 그대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뭐니 해도 거래소 시장에서는 조선주를 비롯해서 화학주 뭐 다 전체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해운주 특히 한진해운과 현대상성 거의 강제 합병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두 종목 모두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락하는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급락세입니다. 정부의 강제 합병 추진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현대상선 낙폭이 점점 더 확대가 되네요. 지금 14%가량 밀리고 있고 한진해운은 5% 정도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번에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진해운이 좀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강제 합병설이 계속 돌고 있죠. 어차피 좀 구조조정은 조선이라든지 해운 섹터 쪽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순조로운 기업 간의 합병이 좀 중요합니다만은 정부가 주도하는 쪽에 이제 강제 합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실로 계속 확인되면서 나타난다라면 현대상선한테는 좀 불안한 흐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뭐 현대그룹 자체가 좀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물론 현대상선을 떠맡는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도 한진해운 조금 덜한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현대상선 자체로는 일단 주가에는 뭐 악영향이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합병 이후에 뭐 긍정적인 부분만 있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또 좋은 결과로 향후에는 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진해운 자체도 지금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로 좀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가 흐름을 좀 차트로만 말씀드린다라면은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한 4,500원 선의 마지노선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지난번 바닥권 때에 갭매우로 지금 내려왔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5,000원권이 마지노선 정도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어제는 5,000원 정도에서는 좀 지지를 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지만 그래도 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주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도 부진해 주가가 휘청이는 그 종목군들이 또 오늘도 많이 보입니다. 지금 메디포스트도 이 뭐 적자 전환 소식 나왔었죠. 주가가 5% 급락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던 그 메디포스트 그리고 로만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에 마이너스권, 신진 SM도 한 8%가량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고, 롯데쇼핑도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3%가량 밀리는데요. 이들 종목군들 좀 특징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이번 주가 거의 뭐 막바지 국면이죠. 실적 발표가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나오는 쪽 계속 더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밀리는 쪽이 건자재 섹터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메디포스 제약바이오주 강세에서 약간 좀 뒤처진 모습이죠. 실적 발표 나오고 실적 상당히 좀 부진한 적자 전환에 대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한 모습인데요. 일단 뭐 지난 상승 흐름에서 갭을 메꾼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뭐 메디포스트 지금 수준에서 뭐 손절한다라면 솔직히 좀 의미가 없는 가격대겠고요.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메디포스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약 한 95,000원 선 정도가 마지노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 가격대가 잘 지켜지는지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0만 원을 반드시 회복해 주어야지만 추세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고 이쪽 부분 10만 원이 회복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들 좀 같이 보죠. 코롱생명과학 지금 4%가량 밀리는데 오늘은 현미약품과 따로 가고 있습니다.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낙폭은 많이 줄였습니다. 아까 208,300원까지 찍었습니다만은 지금 217,800원. 역시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순조롭게 잘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약간 주춤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바로 다시 강하게 반전하는 모습 나오면서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의 낙폭을 좀 더 제한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코롱생명과학도 그런 의미에서 좀 쫓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점 깨지 않는다라면 역시 일단은 좀 더 보유하시면서 금요일날 고점 종가 부근을 다시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한미약품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일단 한미사이언스도 다시 직전 고점 부분까지 치고 올라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방향성이 나머지 종목들의 방향성을 좀 이끌어준다라는 점을 좀 더 확인하시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잘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르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말씀해 주셨던 한미약품 지금 고가 높이고 있고 한미사이언스도 고가 높이면서 상승세인데요. 이 종목군들 뭐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대장주가 되고 있는 그 분위기인데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뭐 최근에 목표가가 80에서 100까지 계속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한미약품 VI가 발동된 상태 뭐 풀려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꾸준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직전 고점 부근 20만 원 부근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반등에 있어서의 좀 더 관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영역이라고 좀 보겠습니다만 추격 매수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한미약품도 일단 VI 발동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 80만 원 정도를 좀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실적으로 움직이는 이 CJ, CGV 5%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스권 돌파 기대해봐도 될까요? 꾸준히 긍정적으로 10만 원대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실적 나오고 일단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죠. 홀딩하시면서 12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 다만 단기적으로는 10만 8천 원 부근에다가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그 가격의 손절선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술주 중에서 크루셜텍이 상승세가 강합니다. 3%대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지금 W자 반등 시세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네요. 자, 이 종목은 어떤 시각이신가요? 장 초반에 15,850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상승폭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베트남 공장이 몰려드는 수주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크루셜텍 일단은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예상치가 문제가 되겠죠.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좀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주춤한 모습인데 4분기부터 비약적인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루셜텍 조금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매수하실 분들은 그때를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60일선이 한 15,200-300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잘 지지하고 끝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슈퍼CP까지 살펴보죠. 투자 유치 소식의 급등세인데 지금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제 시세를 오히려 뉴스에 좀 파는 그 모습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 어떻습니까? 네, 에머스몬스빅 같은 경우는 1,800원대 투자 유치 소식에 장초반 급등했습니다만 역시 또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직전 고점 돌파한 이후에 차익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약 한 4만 7, 8천 원 선대가 지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다시 깨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5만 원을 좀 꼭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가의 차트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만 원을 꼭 다시 넘어서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시고요. 단기적으로 좀 매물을 잘 소화 흡수해내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